네, 안녕하세요. 성공처도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인입니다. 네, 이제 3월이 본격 시작되면서 채용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많은 취준생분들이 지원 서류도 쓰고 또 자소서도 쓰다 보니까 정말 일정이 폭풍처럼 지나가서 오늘이 벌써 3월 19일, 3월 중반을 벌써 넘어섰습니다. 네, 이맘때가 되면 취준생 여러분이 가장 힘들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현대차와 CJ그룹의 상반기 공채 지원이 마감됐고 네. 또 내일은 삼성그룹의 공채 지원 접수도 마감된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살인적인 스케줄을 보내셨을 테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 취준생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의 채용 공고가 났다는 소식, 이게 많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네. 이게 채용이 줄었다는 소식을 전하면 저희도 마음이 불편할 텐데 네. 그나마 이렇게 전할 수 있어서 기분이 조금이라도 편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몸은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의 상반기 공채 합격을 위해서 오늘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월요일 힘내시고요.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춥고 어둡고 막막한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봄날을 안겨드릴 특집입니다. 봄날은 온다 시즌 2. 자, 오늘은 잡정보센터에서 SK그룹 상반기 공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합격의 꿀팁을 전해주기 위해서 아침부터 열심히 달려온 분입니다. 잡정보센터의 젊은 비세계 임현준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가 이 공채 시즌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주말에도 굉장히 바쁘셨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이제 자소서인 CJ와 이제 삼성 첨삭과 함께 주말을 또 보냈고 또 이번 주는 또 SK가 있기 때문에 네. SK 자소 첨삭과 함께 아마 주말을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특집 배구공 방송을 2회째 재밌게 봤는데 네. 좀 할만하신가요? 어떠십니까? 이젠 배구공에 완전히 녹아들어서 2회 만에? 네, 언제든지 스파이크를 날릴 준비가 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배구공 또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또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SK 관련해서도 정말 속 시원한 스파이크 한 방 날려주시길 기대하면서 자, SK그룹 계열사의 합격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SK그룹 이번 공채가 전 계열사가 다 진행하나요? 네, SK그룹 같은 경우 이번에 총 10개의 계열사에서 신입 및 인턴 사원을 채용합니다. 이제 올해만 총 8,500명의 신입 사원을 채용할 예정이고 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할 예정입니다. 오. 지난해 총 8,200명에서 300명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SK그룹을 지원하신 분들은 좀 훨씬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서 꼭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채용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일 것 네.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합격 전략을 짚어볼 계열사는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짚어볼 계열사는 총 3개입니다. 네. 첫 번째 SK텔레콤, 두 번째 SK네트워크스, 세 번째 SK브로드밴드입니다. 제가 이 3개의 계열사를 꼽은 이유는 일단 3월 14일 날 SK그룹 이제 회장님께서 앞으로 3년간 80조 원을 투자하겠다. 와. 네. 이렇게 큰 발표를 하면서 네. 2만 8천 명의 일자리도 채용을 하겠다. 네네. 라고 굉장히 큰 공약을 했는데 이는 이제 전년의 순수익의 2배 수준에 달하는 투자 규모예요. 네. 그래서 실제 투자가 어떤 분야에 집중됐는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단 첫 번째가 반도체 소재 분야에 49조 원이 투자가 될 예정이고 두 번째 에너지 신사업에 13조 원, 그리고 세 번째 차세대 ICT에 11조 원, 그리고 네 번째 미래 모빌리티에 5조 원, 그리고 다섯 번째 헬스케어에 2조 원씩 총 80조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3개의 계열사 텔레콤, 네트워크스,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 차세대 ICT와 미래 모빌리티와 굉장히 직관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계열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 부분에서의 채용 부분도 확대될 예정이기도 하고 또한 SK그룹 내에서는 인문계열을 굉장히 많이 뽑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인문계분들 오케이. 좋아. 그래서 오늘 방송 집중하셔서 꼭 SK그룹 내에서 지원하는 부분에서 좋은 팁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세 가지의 계열사를 뽑아주셨는데 사실 SK텔레콤 하면 평균 연봉이 1억 이상이라고 이렇게 그쵸. 알려져 있기도 하고 상당히 고액 연봉의 대명사로 많은 취준생들이 선망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SK텔레콤의 채용 공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케팅 직무와 텔코 서비스 기획, 마케팅 데이터 애널리틱스, 그리고 IoT 데이터 사업 부문은 전공 무관으로 직무 관련 역량이나 경험 보유자를 모집하고 있고요. 또 ICT 인프라 직무에서는 ICT 분야 전공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네, SK텔레콤 채용 공고를 살펴봤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지난 시즌과 달라진 점이 있는지 비교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지난 하반기에는 신입 공채로 뽑았다고 하면 이번에는 인턴 전환, 인턴형으로만 이제 채용하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또한 이제 텔레코 서비스 기획과 마케팅 데이터 애널리스틱은 직무 같은 경우는 신규 채용하는 부분이 있고 서비스 기획,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스태프, 빅데이터, R&D 직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는 글로벌 인턴 마케팅을 뽑는데 글로벌 인턴 같은 경우는 한국 소재한 외국 국적 그러니까 외국인 분들을 네네네. 직접적으로 인턴으로 채용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런데 그 2018년 상반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신입 채용이 없고 인턴 모집뿐인데 이렇게 신입 대신에 인턴 채용으로만 진행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 상반기에 인턴을 굉장히 많이 뽑았는데 네. 작년에는 신입과 신입 공채 인턴을 병행하기도 했었어요.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 인턴 채용을 통해서 실제로 성과들이 좋고 이제 뽑아놓은 임직원들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네. 인턴 채용을 좀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SK텔레콤이 진행하는 인턴십 같은 경우 단순히 이제 학생들한테 스펙을 제공하거나 경험적인 측면에만 부합하지 않고 철저한 평가를 통한 신입사원의 하나의 등용문 정도라고 회사 내에서 인사팀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턴 전형을 통해서 합격하게 된다고 하면은 8주간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여기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상자들 한해서만 다음에 별도의 전형 지차 없이 바로 이제 신입사원으로 전환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현 MC가 말씀해 드렸지만 연봉이 평균 연봉이 1억 이상이면 네. 굉장히 높은 편이기 엄청나게 때문에 고액이죠. 네, 통신업계에서도 경쟁률이 좀 치열할 텐데 이게 경쟁률이 조금 어느 정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경쟁률 들으면은 이제 또 인문계 학생분들 굉장히 열심히 쓰다가 또 깜짝 놀랄 것 같은데 네. 평균 한 181대 1 정도를 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대로 급여 부분과 보상적인 부분에서 사실 통신사에서는 SK텔레콤을 따라올 곳이 없고 네. 전반적인 재계에서도 사실 SK텔레콤의 급여 부분은 굉장히 상위권이에요. 특히 그렇죠. 문과생들이 갈 수 있는 직무적인 부분에서의 굉장히 가장 높은 연봉을 주는 회사가 SK텔레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타 통신사 대비해서의 경쟁률도 높고 또 전반적인 다른 그룹사의 경쟁률보다도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동종업계에서 그렇게 유난히 많이 줄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현실적으로 네. 일을 많이 시킵니다. 아, 일을 굉장히 많이 한 만큼 시키기로 돈을 주는군요. 굉장히 많이 시키기로 아. 유명하고 또 아마 SK텔레콤 내부 담당자분들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워낙 이제 성과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이제 급여를 책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어떻게 보면 워라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포기한다고 하면은 사실 SK텔레콤만큼 본인의 이제 업무적인 성과를 보상받을 수 있는 회사는 크게 많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되게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네요. 네. 저는 SK텔레콤과 연역, 그렇죠. 배우공의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런데 공채는 이렇게 두 자릿수를 뽑는다고 나와 있는데 모집 직무가 많다 보니까 한 명 뽑는 직무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일단 그 인사팀의 인터뷰 같은 것들 확인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SK텔레콤이 00명대 후반대로 이번에 뽑을 예정이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케팅이라든지 ICT 인프라, 그다음에 IoT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고 특히 이제 ICT 인프라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ICT 인프라 같은 경우 유무선 통신의 인프라 엔지니어링 구축, 운영, 그다음에 플랫폼의 기획, 운영 등 이제 여러 가지 이 SK텔레콤의 망유지 보수적인 부분에서의 많은 인원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ICT 인프라 부분에서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외적으로 가장 적게 뽑는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텔레코 서비스 기획 같은 경우 굳이 다른 회사의 직무처럼 본다고 하면은 사업 기획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기획적인 부분의 파트에서 전통적으로 사실 그 TO를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텔레코 서비스 기획이 한정적으로 뽑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채용 인원이 적다고 해서 또는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원했던 직무인데 그거를 포기하면 안 되니까 그걸 위해서 또 오늘 현준 쌤이 나와 주셨거든요. 합격 꿀팁을 알려주셔야 할 것 같은데 자, 먼저 직무별로 지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케팅 직무는 전공이 무관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할 텐데 뭐 다 열어놓고 경쟁하겠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전공 부분에서 제한이 없고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아무래도 통신 산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연관된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관점과 인사이트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임직원들이 들어간 전공들을 확인해 보니까 뭐 경영, 기술공학, 예술, 전공 어느 분야에서도 사실 다 채용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네. 다양한 전공을 가진 구성원들과 함께 창의적인 부분에 대한 성과 부분을 도출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직무적으로 좀 간략하게 설명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마케팅 지문 같은 경우는 B2C와 B2B의 유무선 마케팅 전략 기획을 하고 또한 전국 현장 마케팅 기획 운영을 하며 마케팅 상품과 서비스 및 세일즈 툴의 계획 개발 및 업무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역량적인 부분에서 고객 및 시장 환경 분석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협력 능력, 또 정보 수집 및 데이터 분석 능력, 논리적 구조화 능력, 마케팅 프로모션 및 기획 및 실행 능력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자들이 좀 고심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 키워드가 워낙 큰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네. 좀 더 SK텔레콤에서 집중한다고 보면은 단순하게는 이제 멤버십이 왜 이래야 될까라든지 요금제가 왜 꼭 이래야 될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센스 있고 창의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및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 활용도에 관한 부분에서 관련된 자격증이라든지 관련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확실히 마케팅 직무는 말씀하신 것처럼 분석이나 소통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잘 어필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텔코 서비스 기획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 기획이랑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적게 뽑는다고 하셨잖아요. 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일단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텔레코 서비스 기획 같은 경우 유무선 서비스의 관련 판매 정책, 단말, 요금제, 유통, 멤버십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쿠키즈라든지 외국인 요금제, 또 세그형 상품과 T데이터 쿠폰 같은 것들에 대한 다양한 상품군의 업무를 포함해서 진행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것도 역시 전공이 무관인데 관련 경험이 없다면 아무래도 관련 전공자 이런 분들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전공적인 부분에서 관련된 산업군의 관심도라든지 유관된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부분은 있겠지만 이제 회사에서는 어쨌든 전공과 완전 무관하다, 별개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확장 폭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업무에서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통신 시장의 트렌드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및 아무래도 고객과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마음을 얻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데이터 관련된 분석 역량이라든지 직무적 역량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단순하게 보면은 그 통신 요금 중에 이제 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준이라고 해서 스마트워치인데 이 스마트워치가 주로 타겟형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 부분을 사용하고 있고 대신 하지만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실제 고객이 되기 때문에 이래서 저렴한 가격인 8,800원에 이런 가격들을 구성하는 것들이 텔레콤 서비스 기획에서 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한 타겟형된 고객들에 대한 이해와 이런 걸 바탕으로 한 전략을 도출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저희가 자막으로는 뭐 텔코 서비스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네. 텔레콤 서비스의 줄임말인가요? 텔코 서비스라고 하는 건지. 네. 텔코 서비스라고 해서 특별히 이제 뭐 특정 의미 부여를 한 건 아니고 네네. 텔코 그래서 텔레콤에서 텔코를 줄여서 줄여서 네, 그래요? 말씀드린 알겠습니다.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IoT와 데이터 사업도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공 무관으로 나와 있고 네. 그런데 여기는 실제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가 궁금하고 또 인문계 학생이 지원할 경우에는 어떤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할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그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IoT와 데이터 사업 부분에서의 간략하게 직무 소개를 드리자고 하면 일단 데이터 IoT 기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데이터 IoT 비즈를 마케팅하고 데이터 IoT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IoT와 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 성장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원자분들 같은 경우 협업 역량이라든지 멀티태스킹 역량들이 굉장히 중요할 부분들이 있고 특히 IoT 데이터 사업 부분의 담당자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유관 부서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케이션 역량적인 부분과 그 사람들에 대한 직무적인 부분에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질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전공자분들이 ICT 관련된 전공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네. 부분도 있는데 네. 그 일반 문과생분들도 충분히 관심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학습해 왔다는 부분에서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프로젝트나 사업을 기획 그리고 운영해 보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의 관련 경험들 그런 부분 아마 인문계 학생분들이 오히려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네. 점들을 잘 집어서 어필해 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ICT 인프라 직무를 살펴볼 텐데 이 직무는
관련 분야 전공자들을 두고 있습니다. 여긴 또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관련 분야된 전공자들이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고 네. 특히 추가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포트폴리오를 첨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네. 본인의 역량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포트폴리오를 첨부해서 어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IT 인프라 부분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 부분 좀 양이 많은데 네. 아나운서분들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세 개의 산업군이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유무선 통신 인프라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유무선 통신 인프라 부분 같은 경우는 LTE라든지 3G 등의 모든 통신 서비스망에 대한 관리 역할들을 맡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LTE 등 주요 기술적 부분에 대한 전공 지식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네. 또한 그런 부분에서 IP라든지 데이터베이스, OS라든지 보안 등에 대한 기술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적 전공 지식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네트워크 장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꼼꼼하고 끈기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한 번 실수하면 굉장히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IT 인프라 부분의 두 번째 사업 분야라고 하면은 플랫폼 인프라 부분이 있습니다. 플랫폼 인프라 부분 같은 경우는 T월드라든지 대리점 영업 서비스, 그다음에 통신요금 정산 시스템, 그룹웨어 등의 고객 및 업무용 시스템에 대한 기획, 설계, 그리고 구축, 운영을 담당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역시 컴퓨터 전공자들이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겠죠. 네. 또한 이와 관련된 DB 관련된 수업들을 들었다고 하면은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리눅스 OS 기반의 경험이라든지 웹이라든지 DB 서버 구축을 해봤던 거나 운영해본 경험들이 굉장히 직무에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따라서 그 외 관련된 경험들, 동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들을 잡고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오픈소스 등의 활용 경험들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네. 또 번째, 있나요? 세 번째 IT 서비스 부분이 있는데 이건 짧게 하겠습니다. 네. IT 서비스 부분은 IT 서비스.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보편적으로 IT 인프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직무가 이 IT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IT 분야, 컴퓨터, 전산, 통계학과적인 전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유리하고 또한 IT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SW 설계 개발이라든지 IT 인프라 운영, 또 IT 보안 관련된 경험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하시면은 이런 부분에 집중하셔서 전략적으로 어필하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준쌤께서 이 ICT 인프라 부문을 정말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여긴 또 포트폴리오 제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미리 이제 준비가 가능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셨으면 지원할 때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상반기 공채에서 인턴십으로 진행하고 있는 SK텔레콤은 단순히 스펙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철저한 평가를 통해 신입사원을 선발하기 위한 채용 연계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이 인턴이 전부 다 정규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그렇죠. 전환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전환율은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라고 네. 대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네, 사업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투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절대적인 역량 평가를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100% 다 전환이 아니라는 점은 지원자분들께서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대외적으로 50%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더 낮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외부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데 아무래도 인턴 같은 경우가 실제 현업에서 TO가 요청이 됐었을 때 전환 시점이 네네. 맞아야 되거든요. 네. 만약에 본인이 인턴 근무를 했던 곳 부서에서 전환 요청을 그러니까 TO가 없다고 하면 은 사실 그 지원자 같은 경우 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애매해지기 때문에 그쵸. 그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거의 전환율만 보면 거의 인턴이 최종 면접이나 다름없다라고 그렇죠. 보여도 네, 그래서 사실 되겠네요. 인턴적인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소위 SK텔레콤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아마 SK텔레콤에서도 실제적으로 인턴 부분의 채용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짚어볼 SK 계열사는 SK 네트워크스인데 SK 계열사 중에 경쟁률은 어느 정도이고 또 채용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계열사 중에서는 아직 네트워크스 부분이 문과생분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곳 중에 하나고 특히 네네. 전 직무에서 문과생 부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과생 부분에서는 경쟁률이 높지만 다만 이제 영역면 후반대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 거고 실제적으로 카라이프 서비스에 대해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채용 인원수가 굉장히 늘어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000 후반대로 채용을 한다고 하고 사실 지난 하반기에 공채가 없었기 때문에 SK 네트워크스를 희망하는 지원자분들은 이번 기회를 꼭 노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지금부터 일단 보현 MC가
채용 공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네트워크스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 공고입니다. 모집 부문은 사업기획과 개발, 마케팅 영업관리, 트레이딩 분야이고 사업기획 개발 직무는 상경과 이공 계열을 우대합니다. 또 마케팅 영업관리 직무는 전공 무관이고요. 마지막으로 트레이딩 점수는 영어 스피킹 점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자, 먼저 사업 기획 개발 직무에서는 상경, 이공계열 우대 조건이 있는데 아까 현준 쌤이 이제 SK네트워크스의 문과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계열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우대 조건이 걸려 있으면 인문계열 지원자가 도전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도전이 가능한데 이제 우대를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제 사업령이 아무래도 이공계 분야 쪽이 있고 직무적인 부분에서 사업 기획과 개발부적인 부분에서 상경계가 좀 유리한 분야가 맞긴 네. 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업령을 좀 뜯어보자고 하면은 에너지 리테일과 렌터카, 그다음에 스피드메이트, ICT 디바이스, 생활가전 쪽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의 새로운 비즈 모델 개발과 실행 및 기존의 비즈 모델을 혁신하고 파트너를 통한 협력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유사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문과생 지원자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직무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보는 것도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케팅 영업관리 직무는 전공 무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되게 높은 경쟁률이 예상이 되는데요. SK그룹은 남녀 비율로 볼 때 여성이 굉장히 많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들었는데 이런 에너지 마케팅 쪽도 여성 비율이 높은 쪽 편인가요? 아니죠. 아닌가요? 에너지 마케팅은 전통적으로 남성 성향이 좀 강한 부분이 있고 오. 네. SK그룹의 여성 비율이 높은 이유는 사실 SK텔레콤이라든지 워커힐 그리고 면세점 비중이 좀 네. 높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마케팅 같은 경우는 주요 산업군이 아무래도 아스팔트라든지 이제 원재료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남성 비율이 9대1 정도로 월등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업무 강도가 굉장히 센 편이기 때문에 만약 혹시나 여성 지원자분들이 고민한다고 하면은 좀 저희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좀 고려해 보시길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남성 지원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절대적인 부분보다는 결과적으로 이제 TO를 따르고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여성 지원자분들도 거기에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이라든지 역량 부분을 어필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전체 TO는 작지만 충분히 뽑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다만 이제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다른 직무를 하는 게 네. 현실적으로 좀 높은 확률로 갈 수 있겠다. 그러면 볼수 있겠죠. 이게 어떤 전공을 가진 지원자들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관련돼서 직무적인 부분에 대한 소개를 확인해 봤었을 때 특정 사업본들이 있긴 한데 특히 이제 렌터카 사업적인 부분에라고 본다고 하면은 자동차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라든지 자동차 관련된 프로젝트 수행 관련된 경험 유경험자를 굉장히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또한 에너지 사업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정확하게는 상경 계열의 부분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그럼 내가 이게 관련된 전공이 아니니까 그럼 좀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나라고 보실 수 있는데 또한 우대하는 그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통 관련된 경험들이라든지 또는 고객 관련된 경험 또 CRM 관련된 경험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과생분들이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일반적인 부분을 통해서 했었던 유사 경험들 내에서도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부분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트레이딩 직무를 살펴볼 텐데요. 아까 채용 공고를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이 이 부분만 영어 스피킹 점수가 필요한 부분이었단 말이죠. 네. 이 스피킹 점수가 어느 정도여야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네, 대외적인 부분을 제가 찾아봤는데 네.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네. 스피킹 점수가 있기만 기준이 하면 없는데 일단, 네.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아, 되게 되게 애매모호한 애매하네요. 답변. 되게 네. 애매모호한 답변이죠. 네. 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란 말이 취준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힘들거든요. 그쵸. 이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한계가 없는 건데 네. 그러면 이게 합격자들의 영어 수준을 좀 봐야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다 영어를 좀 하는 수준인가요? 그래서 제가 딱 그 기준점을 드리자고 하면은 네네네. 합격자분들을 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스피킹 그러니까 영어 점수에서 토익 스피킹적인 부분은 레벨 7 그리고 레벨 7. 오픽 같은 경우는 레벨 IH 네. 그리고 HSK는 6급을 가지고 계신 분이 사실 아이고. 50%가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가 이런 거의 컷인가요? 컷이란 표현보다는 다른 뭐 정량적 스펙이 좋다든지 관련된 유사 경험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이 부분이 뛰어넘을 수 있긴 한데 사실 어쨌든 트레이닝 사업의 영역 자체가 철강이라든지 화학, 자동차라든지 이런 바이오와 수입자를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면서 해외적인 근무, 해외 관련된 고객사와의 근무가 많기 때문에 이 외국어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SK 네트워크스 계열사의 경우에는 이 직무별 업무 강도는 어떤가요? 네, 직무마다 이제 다르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사팀의 HR 직무 같은 경우는 채용 시즌이 굉장히 바쁜 편이 있고 네. 상사나 에너지 마케팅 같은 경우 생각하는 만큼 이제 야근이 많은 편은 아닌데 네. 전반적으로 일하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외국 이제 고객사와든지
컨택을 취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뭐 시차적인 부분에 대한 적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불균형성이 있다고는 예측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K그룹 계열사 중에 SK 브로드밴드 합격 전력을 짚어볼 차례인데 먼저 채용 공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브로드밴드 2018년 상반기 인턴 채용 공고입니다. 모집 부문은 B2C와 B2B 마케팅, 미디어 사업, 미디어 기술, 네트워크, 경영 지원 직무 부문인데요. B2C와 B2B 마케팅, 미디어 사업, 경영 지원은 전공 무관으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미디어 기술은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자, 네트워크 직무는 ICT 전공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네, SK 브로드밴드 채용 공고를 살펴봤는데 지난 시즌과 달라진 게 있을까요? 네, 지난 시즌과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은 미디어 사업과 경영 지원 HR 그리고 고객 중심 경영의 직무 같은 경우 신규 채용을 한다고 볼 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디어 마케팅이라든지 IT,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직무 채용을 하지 않고요. 하반기에는 신입 공채를 뽑았는데 역시 이번에도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인턴으로 이제 뽑고 있습니다. 네. 네, SK 브로드밴드 역시 이 전공 무관 직무가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가 네, 있었거든요. 그러면 인문계나 이공계 지원자 할 것 없이 몰려서 또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중에서도 경쟁률이 특히 높은 직무는 어디인가요? 그렇죠. 경쟁률 특히 높은 직무라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처럼 경영 지원 직무가 대표적으로 높겠죠. 그렇죠. 경영 지원 직무가 아무래도 인사라든지 회계, 재무 부분에서 굉장히 직무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많아야 뭐 한 자리 쓰고 뭐 한두 명, 보통 평균적으로 한두 명 정도에서 뭐 3명 정도까지가 이제 최대 맥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경영 지원 직무가 가장 티오가 낮다고 볼 수 있을 거고 많은 직무라고 하면 아무래도 네트워크 부분이 정무자 우대 및 미디어 운영, 또 인프라 운영 등 전산망적인 부분을 관리하기 때문에 역시 많이 뽑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경영 지원 같은 경우에 TO가 적은데도 이렇게 지원자들이 몰리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경영 지원이라는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같은 직무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불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갑의 위치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네. 이 부분은 그냥 심플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또한 전사적인 부분에서 관련된 업무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다룰 수 있는 회사의 자원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경영지원팀에서 일한다고 하면은 최소 관련된 사업 부장이라든지 또 실제로 임원들이라든지 실제 대표까지도 본인이 직접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될 기회들 소위 이제 경영 지원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 회사에서 업무적 퍼포먼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잘 난다고 하면은 이제 임원 부분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높은 확률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직무 자체가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취준생들이 이제 선호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B2C와 B2B 마케팅이란 직무는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가요? 네,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좀 제가 풀어드리자고 하면은 B2C와 B2B 부분 같은 경우는 사업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고 상품 기획 및 BM을 개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브랜드 광고 관련돼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홈비즈, IoT 보안 서비스 같은 것들을 기획하며 현장 마케팅의 정책을 수립하고 유통 채널을 발굴, 관리하는 업무 같은 것들을 진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B2C, B2B 마케팅도 전공이 무관하다곤 하지만 선호하는 전공이 있을 거거든요. 혹시 어떤 이런 지원자가 도전하면 더 유리하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상품 전략과 상품 기획 같은 경우가 상경계 분들이 의뢰 이제 전공적인 부분에서 이제 수업을 들었다던가 혹은 대외 활동적에서 했을 부분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문과생 분들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 다만 이제 초고색 인터넷이라든지 IPTV 이런 회사에서 관련된 사업 관련된 모델 관련된 관심이라든지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특히 요새 많이 미는 것들이 BTV라든지 옥수수 등 같이 미디어 사업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밸류 체인이라든지 또한 비즈 모델 혁신 부분에서 마켓 리더를 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사업 비즈니스 모델 부분에서에 따른 전략 부분이라든지 혁신 사례 같은 것들 또한 창의적인 부분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외에 추가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연관돼서 같이 협업해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협동 역량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뢰 이런 것들은 실제 팀워크의 팀 프로젝트라든지 대활동에서 많이 경험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소재를 잘 녹여서 쓴다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디어 산업 관련해서 경험 쓰는 게 가장 좋을 테지만 네. 학생들이 이거와 관련해서 경험이 얼마나 많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경험을 해야 조금 도움이 되고 어떤 네. 거를 좀 쓸 수 있을지 네. 좀 알려주시죠.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디어 사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네. 이렇게 아나운서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실제로 관련돼서 그러면 전공자들만 뽑는 거 아니냐. 특히 네. 이 산업군 전공 자체가 무관인데. 굉장히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걱정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실질적으로 제가 합격자분들을 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문과라든지 언론학과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았는데 의외로 조경학과라든지 정말 전공과 무관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미디어 산업과 관련된 열정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이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미디어 산업과 관련된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 의뢰 굉장히 오래전부터 쭉 관련돼서 활동들을 해오셨을 거고 하다못해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해오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자소서라든지 면접 전형에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높은 확률로 합격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아까 앞서서 SK 네트워크스에서도 같은 질문을 물어봤지만 사실 제가 여자라서 이 점도 제일 궁금한데 에너지 마케팅의 경우에는 남자 직원이 9대1 정도로 절대 다수라고 하셨는데 이 SK 브로드밴드의 여성 비율은 어떤가요?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도 한 30% 정도를 여성 비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이제 SK 브로드밴드를 지원하고자 하는 여성 지원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실제로 제가 그 자료조사를 통해서 좀 봤는데 문가은 사원분이 인터뷰한 부분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불어불문과를 전공하셨는데 네. 경영지원팀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실 정도로 네.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불어불문과가 전공과 연관이 없는 경영지원에 들어갔을까 좀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알 수도 있는 방법인데 그 중요한 부분이 이 포인트였어요. 꼼꼼함을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다. 꼼꼼함.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문가은 사원 같은 경우는 나에 대한 부분에 대한 A부터 Z까지를 굉장히 차례대로 굉장히 딥하게 정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회사가 요구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매칭을 시켜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경영지원 파트 혹은 SK 브로드밴드에 어필할 수 있을까 부분을 굉장히 고심하였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남성분들 같은 경우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부분에서 여성분들이 오히려 장점적인 부분들을 어필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남성분들보다 좋은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미디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전공 무관인데 뭐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우대한다. 아까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상일 것 같긴 한데 사실 어떤 기업의 공고가 뜨면은 그 공고를 진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해온 학생들은 얼마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공고 뜨고 이제 여기 써봐야겠다 이런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 학생들이 그 공고 뜨고 나서 뭔가 깊게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한다면 좀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경험들을 좀 그나마 좀 근접하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굉장히 미디어 산업 부분은 제가 실제로 지금 예전에 이 자리에서 다뤘던 그 오쇼핑과 E&M 합병 부분과도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외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특히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고 실제 E&M과 오쇼핑 합병한 이유도 그에 대응하는 커머스적인 부분에서 신사업을 도출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미디어 산업이란 게 단순히 미디어의 한정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단순히 컨텐츠적인 부분에서 접근했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사업적인 비즈니스 모델화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SNS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라도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뭐 블로그를 통해서 진짜 개인 판매를 하신다는 분들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개인 판매를 하신다는 분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런 미디어 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커머스화해서 활용한 경험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관련된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만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어떻게 방향성이라든지 차별할 수 있는 부분들 잘 어필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 자소서라든지 면접 전형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특별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오늘 현준 쌤이 소개해 주신 계열사와 직무를 쭉 듣다 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직무와 계열사들이 많은데 이 상반기 인턴 채용 또 중복 지원도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늦게 잡혔어. 안 됩니다. 네. 이게 중복 지원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꼭 계열사 중에 하나만 된다는 점, 그 부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은 SK 브로드밴드의 정규직 전환율도 마찬가지로 한 50% 선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마 모든 인사팀이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다 50%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50% 아닌 곳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네. 평균적으로 50%라는 게 사실 결과적으로 2대1의 확률이잖아요. 네, 그렇죠. 합격 아니면 불합격적인 부분. 저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률 같은 부분은 진짜 딱 50% 정도라고 사실 생각하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너무 불합격적인 부분에 대한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히려 자신감도 떨어지고 전형을 진행하는 부분에서의
모티베이션도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합격할 수 있고 불합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명심하시고 본인 것들에 대해 꾸준히 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상반기에는 인턴을 뽑는 기업들이 많아서 신입 채용을 원하는 지원자는 아무래도 지원의 폭이 조금 더 좁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정보현 아나운서님이 이제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중복 지원이 안 되냐 해결법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킹 챌린지. 네, 바이킹 챌린지가 있고 이제 바이킹 챌린지 같은 경우는 중복 지원이 가능해요. 네. 중복 지원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적 여유 부분과 또는 SK를 진짜 가고 싶다고 하면은 두 전형을 복수로 지원해서 차별적으로 투 트랙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이킹 챌린지 부분에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네. 학력이라든지 영어, 스펙을 초월해서 실제 일 잘하는 인재를 찾기 위한 SK의 차별화된 선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열정이 담긴 자기 스토리를 제출하고 이런 걸 바탕으로 평가를 해서 실제 이제 입사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번에 참여한 계열사는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 SK 주식회사인 CNC가 있습니다. 일정적인 부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지원서 자기 소개 같은 것들을 3월 8일부터 23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4월 2일부터 5일 중에는 바이킹 오디션을 통해서 실제 관련된 면접을 보고 5월 중에는 바이킹 면접과 7월, 8월에 인턴십을 거쳐서 인턴십 후에는 2019년도 1월에 신입사원 전환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상반기 채용 부분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SK를 정말 가고 싶다고 하면 사실 이 두 개의 전형을 모두 다 노려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바이킹 챌린지 전형에는 따로 나이 제한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이름과 나이, 성별, 연락처, 최종 졸업연도를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이적인 부분은 이제 스펙 타파 전형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아무래도 안 본다고는 하겠지만 이제 인턴 전환 이후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사실 아예 참고를 안 할 수는 없겠죠. 네네. 네. 그러면 그 바이킹 챌린지로 입사한 사람 중에 뭐 유독 근데 기억나는 지원자나 네. 이런 특별한 사례가 있을까요? 뭐 나이가 많았다던가. 네. 실제로 이 바이킹 챌린저는 이제 제가 여기서 고백을 하자면 사실 저는 SK텔레콤을 굉장히 가고 싶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갑자기 이렇게- 고해성사가 되네요. 슬퍼지네요. CJ도 가고 싶었지만 SK텔레콤을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사실 네. 제가 있는 전형들은 다 도전을 했었어요. 아, 네. 근데 제가 텔레콤 최종 면접에서 이제 떨어졌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바이킹 챌린저도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바이킹 챌린저 때 굉장히 많은 사람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준비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에 남던 것 중에 하나는 한복을 입고 오신 분들도 네. 있었고 아이고. 뭐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잘 못 들었지만 노래를 부르시는 분도 있었고 또한 실제로 PT를 제출하고 15분 정도를 발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준비할 거는 본인이 그냥 발표를 잘할 준비력, 표현력만 가지고 오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해서 기구를 바탕해서 본인을 어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서 합격자들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험이 좀 특이한 분들이 좀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뭐 원두를 판매한 사람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합격을 해서 실질적으로 최종 합격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난관들이 좀 많지 않나. 물론 꼭 그렇게 특이한 경험들을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본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자기 어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색깔을 잘 어필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바이킹 챌린저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SK그룹 공채를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자, SK를 꿈꿨던 현준 쌤이 또 취준생들한테 하는 신의 한 수는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렇죠. 저는 못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라도 저를 대신해서 가주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드릴 신의 한 수는 껍질을 깨라. 입니다. 껍질을 깨라 부분은 이제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그룹의 대표가 경제부총리를 만나서 했던 대화 중에 이런 대화가 있어요. 이제 평소 자신이 둘러싼 환경을 깬다는 뜻으로 유쾌한 반란을 언급하면서 SK그룹 역시 발상을 바꿔서 껍질을 깨고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인재상을 확인해 보면은 인재상이 대표적으로 SK가 패기를 굉장히 권장하는데 패기가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에게 동기부여해서 높은 목표를 도전하고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한 실행을 한다.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과거 경험이라든지 직무 관련된 전문성, 특히 SK 같은 경우는 자소서에서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를 안 물어보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전형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기존의 틀을 깨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해당하는 회사와 직무 부분에서 어필할 수 있는지를 좀 접근하신다고 하면은 SK를 갈 수 있는 길이 좀 더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현준 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패기를 장착하면 조금 불안감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계 임현준 컨설턴트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본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하윤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취준생들을 위한 발빠른 소식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에서 취준생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는 자소서 작성 전략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든든한 생활 시작해 볼까요? 누구든 노후가 든든해야 하니까. 개인형 퇴직연금 IRP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새 공제 혜택을 받으세요. 든든한 세제 혜택에서 든든한 노후 생활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 아이는 학교가 정글 같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괴롭히고 상처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혼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친구들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 좀 도와줘! 폭력은 장난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이젠 신고하세요. 기회를 나누면 더 큰 기회가, 열정을 나누면 더 큰 열정이, 가능성을 나누면 더 큰 가능성이 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일하는 희망 공식.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 사회, 우리의 미래를 더하는 일입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처를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취준생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뉴스들만 모아서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죠.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월요일마다 만나뵙는 분이죠. 김건우 주무관님이 계시는 전라도 광주로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건우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첫 번째 전남 담양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주 고용센터 구인 발굴팀 소식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전남 담양군에 위치하고 있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인 한국오텍 사업장입니다. 특수자동차 용접원 3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기본 자격은 학년 무관의 경력은 2년 이상인 구직자 지원 가능합니다. 급여는 연 3천만 원부터 시작하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4월 말까지고요.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대형 소지자 우대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하셔서 방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채용 마감일이 4월 말까지입니다. 조기 마감될 것으로 보이는 채용건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른 지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취업특강 소식 준비했습니다. 강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을 위해 취업 성공에 필요한 노하우를 알기 쉽게 알려주는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4월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2일 신용관리 및 소통 및 커뮤니케이션, 4월 9일 일자리를 위한 나이 이미지 전략,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강주 고용센터 9층 취업특강실에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구직자분들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경기도로 떠나봅니다.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네, 오늘은 저희 성남고용센터의 채용 행사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성남고용센터와 성남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성남 열린 채용이라는 행사가요. 이번 주 목요일인 3월 22일 오후 2시에 저희 성남고용노동지청 2층 상설채용관에서 열립니다. 참여하는 기업은 주식회사 데일리킹과 주식회사 승하에스시고요. 이 중에 주식회사 데일리킹은 쌀국수 전문점인 포메인으로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포메인으로 알려진 외식 전문 기업입니다. 모집 분야는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주방 및 위생관리 직원 2명, 풀서빙 직원을 5명을 각각 모집합니다. 주말 포함해서 스케줄에 따라서 주 5일 근무가 되고요. 근무 시간도 그 매장 오픈 시간 내 스케줄에 따라서 근무 시간이 결정이 됩니다. 근무지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이고요. 급여는 월 180만 원에서 195만 원까지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 주식회사 승하에스시는요. 이마트에 육류를 가공 납품하는 회사고요. 원료육 손질, 골절기 등 기계 조작을 담당할 육가공 직원 신입 직원과 재고관리, 개포, 검수를 담당할 물류 신입 직원 해서 총 10명을 채용합니다. 근무지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이고요. 주말 포함해서 스케줄에 따라서 주 5일 근무를 하게 됩니다. 급여는 월 170만 원에서 210만 원까지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이번 행사에 면접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행사 날짜인 3월 22일 날 오후 1시 40분까지 저희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취업지원팀 6번에서 7번 창구로 방문하시면 오신 순서대로 면접을 보시게 됩니다. 참여하실 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채용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코너죠.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해주실 2부의 도우미 김하윤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하윤 캐스터. 네. 항상 제가 이렇게 부르면 무슨 질문할지 몰라서 두려움에 떠든 눈빛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주말에 뭐 했어요? 날씨 굉장히 좋았는데. 그쵸. 날씨가 정말 좋았는데 뭐 했을까요, 제가? 제가 TV에서 이틀 다 본 것 같은 불길한. 네, 주 7일 근무했습니다, 아이고. 저번 주에. 네, 여러분께 날씨를 전해드리고 네, 날씨가 이만큼 좋다 여러분들께 제가 또 몸소 나가서 보여드렸죠. 어디서 하셨어요? 토요일에 날씨 특히 좋았잖아요. 그날 네네. 경복궁에 가가지고 네, 그 봄 기운을 만끽하고 왔습니다. 네, 되게 슬픈데 오늘 주 8일째를 보내고 계시네요. 몸이 너무 슬퍼 보이는데 빨리 넘어가야겠어요. 네네. 그럼 오늘의 뉴스 어떤 거 준비해 오셨나요?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네, 최근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경력 5년 미만의 남녀 직장인 776명을 대상으로 최종 정규 신입직 취업 시기를 조사했는데요. 네. 최종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정규 신입직에 취업했다는 직장인이 18.3%로 5명 중에 1명꼴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최근에 청년 실업률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취준생이 느끼는 취업 한파 체감 온도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졸업 전과 졸업 직후에 취업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서 더더욱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이 결과와 함께 최종 학력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4년 대졸자 중에 졸업 전에 취업에 성공했다는 응답자가 22.8%였고요. 전문대학 졸업자 중에서는 15.7%,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는 9.1%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사실 최근에는 너무 이제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졸업 전에 취업을 한다는 게 거의 사실 흔치 않은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요즘 마이스터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 등
대학 진학을 건너뛰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꽤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걸 보면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 졸업 후는 좀 다를 듯 싶은데 학력별로 취업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이 최종 학교 졸업 후에 정규 신입직으로 취업하기까지는 평균으로 약 1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네. 4년 대졸자와 전문 대졸자는 각 11.2개월과 11개월로 비슷했지만 이 고졸자는 평균 15.3개월이 걸려서 정규 신입직으로 취업하기까지 구직 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또 최종 학력별로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게 최종 학력별로 가는 기업들도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평균적으로는 첫 직장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는 응답자가 62.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중에 4년 대졸자 중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가 56.8%, 그리고 중견기업이 20.9%, 대기업 13.9% 순으로 많았고요. 네. 전문 대졸자 중에서는 중소기업 69.9%, 중견기업 13.9% 순으로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졸자 중에서는 중소기업이 67.8%, 다음으로 대기업 14.7%에 취업했다는 응답자가 많았고, 이어서 중견기업 12.6%의 답변율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첫 직장에서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는 직장인은 또 현저하게 적다고 합니다. 얼마나 적길래 이렇게 현저하게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전체 응답자 중에서 첫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라고 한 답변이 겨우 15.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이 말은 즉슨 나머지 84.5%가 이미 퇴사했다는 뜻이죠. 네. 첫 직장에 계속 근무 중인 직장인은 4년 대졸자가 21.1%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전문 대졸자는 11.1%, 고졸자 5.6%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게 84.5%가 이미 퇴사했다는 거면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이게 최종 학력을 떠나서 정말 힘들게 치열하게 준비를 해서 힘겹게 들어간 회사일 텐데 이게 그런 회사를 나간다는 게 생각보다 힘들 거거든요. 네. 왜 이렇게 퇴사를 하는 걸까요? 네, 먼저 살펴볼 점은요. 첫 직장에서 퇴사한 시점이 2년 전후가 가장 많다는 점입니다. 2년 이상 근무 후에 퇴사한 직장인 비율은 28.4%로 가장 많았는데요. 어렵게 들어간 첫 직장에서 1, 2년 남짓 근무한 후에 퇴사를 결정하는 이유로는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28.7%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퇴사를 결정한 이유가 이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함이라면 아마도 스카우트제이나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한 회사로 이직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상당수일 텐데 다른 이유들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다른 일을 해보기 위함이라는 답변이 26.8% 차지했고요. 이 외에도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았음이 19.5%, 더 이상 배울 점이 없다고 생각돼서란 답변은 18.8%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네. 사실 요즘은 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예전만큼 강한 것 같지도 않고 네. 또 뭐 그전 회사에서 쌓은 경력으로 더 나은 조건의 회사로 가는 게 좀 당연시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설문조사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최종 학력별로 취준 상황을 알 수 있었던 첫 번째 뉴스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도 바로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도 제가 설문조사 들고 와봤는데요. 이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 400명을 대상으로 자소서 포비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소서 작성에 극심한 어려움을 느끼는 자소서 포비아를 경험한 구직자가 무려 75.5%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니 75.5%면 너무 높은, 거의 대부분, 그렇죠. 거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저희도 이 일부에서 쌤들과 자소서 얘기를 할 때마다 저도 항상 느끼거든요. 아, 내가 취준생이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게 그만큼 힘들기도 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각각의 이유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것들이 이 자소서를 작성할 때 취준생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자소서 작성할 때 가장 어렵다라고 꼽은 이유 중 가장 많은 답변이요. 바로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해서라는 이유가 첫 번째였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쓸만한 스토리가 없어서, 그리고 기업마다 요구하는 항목이 너무 다양해서, 원래 글솜씨가 없어서, 그리고 요구하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려워서 등의 의견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특별히 자소서를 작성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들도 특별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나요? 네, 취준생들이 자소서 작성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 중에 가장 많은 답변을 받은 항목이 바로 지원 동기 25.8%나 된다고 하고요. 네. 이어서 입사 후 포부가 14.9%, 성장 과정이 13.6%,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으로 11.3%와 직무 관련 경험이 10.3%, 이어서 특정 이슈에 대한 견해,
성공과 실패 경험, 성격의 장단점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토했습니다.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점이 바로 이게 또 지원 포기로 이어진다는 점인데요. 이게 또 지원 포기로까지 이어질 줄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게 뭐 자소서를 쓰다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 그냥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혹시 또 이번 상반기에 이런 문제들로 포기하는 취준생분들이 계실까 봐 이 자소서 작성 전략 4가지 정도 추려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김하은 캐스터가 오늘 공채 전략까지 준비해왔다고 하는데 뉴스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다채롭게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바로 첫 번째 자소서 작성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자소서 작성 전략은요. 자기소개서 작성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부터 정리를 해야 합니다. 우선 직무에 대한 전략을 자기소개서 작성 전에 짜야 한다는 점 잊지 마셔야겠는데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직무에 대한 고민이나 적합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소서로 연결되고 좋은 결과를 얻기도 힘들 거죠. 네. 사실 뭐 자소서를 떠나서 어떠한 글을 쓰든 간에 먼저 전략을 잘 짜고 개요를 잘 짜서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내가 어떤 식으로 써야겠다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 쓰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전략도 한번 바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로는요. 과거 경험 정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역량에 맞는 자신의 최근 경험을 정리하거나 연대기 순으로 경험을 하나하나 들춰보고 이에 맞는 역량 단어를 거꾸로 연결해보는 것도 좋겠죠. 네, 자기의 과거 경험을 하루 날을 잡고 이렇게 차분히 써보면 확실히 자소서를 준비할 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세 번째 전략은 어떤 건가요? 네, 샘플 자소서를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지원 동기와 성장 과정, 직무 역량, 지원자 장단점과 입사 후 포부 정도로 타깃 기업과 직무를 잡아내서 문항별로 500자, 1000자, 2000자 이 정도의 샘플을 만들어 놓는다면 자소서 시즌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사실 뭐 자소서를 많은 분들이 써보셨을 텐데 이게 많이 쓰다 보면 또 요령이 생기고 네. 이게 샘플이 몇 개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좀 쉽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좀 꾸준히 하신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소서 작성에 대한 꿀팁들을 전해주셨는데 다시 검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에서 또 마지막 팁이 나옵니다. 우선 기업 이름 제대로 썼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쵸. 물어보는 문항에 엉뚱한 대답을 하진 않았는지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그리고 또 심파적인 이야기로 치우쳐지진 않았는지도 꼭 점검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단어가 또 반복돼선 안 되겠죠. 그 특정 단어의 과도한 반복으로 핵심 주제가 묻혀버리진 않았는지, 지원 동기의 기업별 깊이 있는 분석이 됐는지도 확인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자소서 포비아에 대한 뉴스로 알게 된 취준생들의 노고에 또 자소서 작성 팁까지 김하은 캐스터가 준비해 왔는데요. 마지막 정리하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 뭐 2부 방송도 좋지만 1부에 최고의 컨설턴트 분들이 또 나오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자소서 작성하는 꿀팁들 훨씬 더 자세하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1부에 이어서 2부도 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취업인 뉴스 취준생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소식들로 꾸며봤는데요. 오늘 수고해주신 김하은 캐스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SK 상반기 공채 합격 전략을 알아봤는데 내일도 SK 상반기 공채 합격을 위한 필승 전략을 짚어드리는 봄날은 온다 시즌2가 이어집니다.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